15살 소녀가 조선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은 66의 왕이었습니다. 무려 51살 차이. 더 기묘한 사실은 그녀보다 어린 손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몇 년 뒤 그 손자의 아버지는 왕에 의해 뒤주 속에서 죽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고 권력은 점점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 정순왕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조선을 망쳤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조선을 뒤집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59년 조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 내려지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한 명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 15. 지금 기준이라면 아직 세상을 배우는 중일 나이. 하지만 그녀 앞에 놓인 운명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궁궐.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던 사람은 단 한 명. 조선의 왕, 영조. 나이 66.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살. 이 기묘한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정치, 그리고 왕실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왕은 어린 소녀를 선택하려 했을까요? 이야기는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45년 충청도의 한 평범한 양반가.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는 인물, 정순왕후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명문가였지만 권력의 중심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벼슬보다 학문을 중시하던 집안.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품격을 지키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권력보다 명분을 택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목숨까지 잃었던 선조들. 어쩌면 그녀의 삶은 이미 그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소녀는 자랍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예법을 배우고 글을 익히며 그저 평범한 양반과 규수로 살아가던 나날.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범함을 깨뜨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조선의 국모가 사라진 것입니다. 왕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는 곧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결심합니다. 후궁이 아닌 정식 간택을 통해 새로운 왕비를 드리겠다고. 이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왕실을 뒤흔든 권력 싸움. 후궁이 왕비가 되며 벌어졌던 피해 역사.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국의 처녀들에게 명이 내려집니다. 간택. 왕비를 뽑는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가문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직 14살. 그녀 역시 이름을 올립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간택 당일. 궁궐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규수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왕. 늙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왕은 단순히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인가?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누군가는 산이라 답하고 누군가는 바다라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입을 엽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사람의 마음이 옵니다. 순간 왕의 눈이 멈춥니다. 예상하지 못한 답. 보이지 않는 것. 측정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 왕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인가? 다시 이어지는 답들. 모란, 연꽃, 장미.
화려한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목화꽃이옵니다. 화려하지도 향기롭지도 않은 꽃. 하지만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꽃. 그 순간 왕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단순한 규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조선 역사상 가장 기묘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15의 왕비와 66의 왕. 모든 것이 뒤틀린 관계. 며느리보다 어린 왕비. 손자와 나이 차이도 크지 않은 할머니. 궁궐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 어린 왕비가 얼마나 냉혹한 선택을 하게 될지. 이제 이야기는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녀는 이 낯선 권력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왕비가 된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 소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선의 국무, 정순왕후였습니다. 궁궐은 그녀를 시험하듯 움직였습니다. 나이 어린 왕비, 누구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로 그 시선을 뒤집습니다. 내가 돌아서면 될 것을 감히 누구에게 등을 보이라 하는가. 차갑고 단호한 말.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를 얕보지 못했습니다. 왕, 영조는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이 어린 왕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궁궐의 질서를 익혔습니다. 예법, 말투, 태도,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왕비였지만 어머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훗날 그녀의 선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1762년 궁궐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모화변. 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뒤주. 그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왕세자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당시 왕비의 나이 18. 그녀는 이 참혹한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순왕후가 배우였다. 하지만 기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어렸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궁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은 세자의 아들 정조가 새로운 계승자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묘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왕비와 세손, 할머니와 손자. 하지만 나이 차이는 고작 몇 살.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묘하게 의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776년 왕이 죽습니다. 긴 세월을 버텨온 왕, 영조. 그의 죽음과 함께 권력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정조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왕대비가 됩니다.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 이제 그녀는 권력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정조는 개혁을 원했습니다. 낡은 권력, 외처, 기득권 모두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칼날은 정순왕후의 가족에게 향합니다. 그녀의 오빠가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왕이었던 손자, 그리고 그 손자에게 가족을 잃은 할머니. 그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복수일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한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이제 그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800년. 왕이 죽었습니다. 정조. 나이 49.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위에는 11살 소년이 앉습니다. 순조. 어린 왕. 그리고
그 뒤에 선 사람 대왕 대비 정순왕후, 마침내 그녀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수렴청정,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죽은 바로 다음 날, 인사, 권력, 군사,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조의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로 채웁니다. 조정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801년, 조선 역사상 가장 피로 얼룩진 사건이 시작됩니다. 신유박해, 천주교. 그녀는 그것을 위험한 사상이라 규정합니다. 부모도, 왕도 부정하는 사상. 조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 하지만 정말 그 이유뿐이었을까요? 천주교 신자들. 그들 중에는 정조를 지지했던 세력이 많았습니다. 남인, 개혁 세력. 즉, 그녀에게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탄압은 시작됐습니다. 체포, 고문, 처형.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조정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동생도, 왕실 인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만든 군대까지 없앴습니다. 정조가 20년 넘게 쌓아올린 것들이 단 몇 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공포, 그리고 절대 권력. 그녀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는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04년, 정순왕후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수렴청정 종료. 이제 왕 순조가 직접 정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새로운 세력.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조순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시대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람들은 하나둘 밀려납니다. 권력은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다시 수렴청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합니다. 신하들조차 등을 돌립니다. 이제 물러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거절. 그녀는 더 이상 권력을 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805년,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61, 15의 왕비가 되어 평생을 권력 속에서 살았던 여인. 그녀의 마지막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무너졌고 조선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세도 정치, 권력이 몇몇 가문에 집중되는 시대. 그 시작점에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판합니다. 개혁을 무너뜨린 인물, 수많은 죽음을 만든 권력자.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15, 원치 않는 혼인, 자식 없이 살아야 했던 삶, 가족을 잃은 고통, 그리고 살아남아야 했던 현실. 그녀에게 권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간택장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그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 소녀의 선택이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 그녀의 삶은 권력과 인간,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은 한 인간이었을까?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